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이 1단원 전체로 볼 때 빅뱅부터 시작했어요. 빅뱅 이후에 어떻게 우주 초기의 원소들이 생겨났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달았고요. 점점 더 어떻게 그런 무거운 원소들은 생겨났을까요? 그리고 그 원소들이 어떻게 결합해서 물질을 형성하게 됐습니까? 라는 주제로 지각을 이루는 물질, 또 생명체를 이루는 다양한 화합물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요, 예전부터 있었던 그 물질들만 존재하는 걸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요, 기존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 바로 신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의 해시태그 한번 만나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과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초전도체라는 것도 있대요. 초전도체는 또 무엇일까? 세 번째는 우리가 꿈의 물질이다 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핀과 또 생체 모방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픽한 사진, 바로 우리 친구들의 공스타그램에 업로드될 바로 POTD부터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의 POTD, 오늘의 사진은 무엇일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픽한 사진은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때요? 선생님 뭔가 똑같아 보이기도 하고, 맨 첫 번째는 순수한 반도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 옆에 불순물 반도체라는 건요, 조금 다른 원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라고 되어 있고, 원소의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봤더니요, 굉장히 뭔가 무거워 보이고 내 눈에 고체처럼 보이는 게요, 신기하게 그냥 떠 있어요. 어떻게 저런 현상이 가능할까? 오늘 우리 친구들은요, 요번 강을 공부하고 나면 이거는 이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요, 이런 성질이 있어요 라는 우리 친구들 신소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 친구들 같이 살펴볼 주제는요, 반도체예요. 반도체부터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오늘은 신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도대체 선생님, 신소재라는 게 뭔가요? 마치 신소재라고 하면 내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주변에는 아직 없는 물질인 것 같고, 미래에만 있을 것 같고,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신소재라는 건 꼭 그렇게 어려운 걸까? 사실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에서 우리는 이미 신소재를 사용하기도 하고 지나오기도 하고 많은 물질이요,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도구의 변천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회 시간에도 배우고, 국어 시간에도, 글로도 배우고요. 또 과학 시간에도 배운 적이 있어요. 아주 예전으로 돌아가면요, 사람들의 주된 도구는 돌이었대요. 우린 돌을 한참 쓰던 그 시기를요, 석기시대입니다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돌석자를 쓰는 거죠. 돌을 막 쓰던 그 시기에 어느 순간 주석과 구리를 녹여 만든 청동이라는 걸 쓰게 됐대요. 그러니까 맨날 돌만 쓰다가 갑자기 청동을 보면 어때요? 우와, 이거는 진짜 좋은 소재다. 즉, 석기시대에 이 청동은요, 그 당시 사람에게 신소재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참 막 청동을 쓰게 됐어요. 우리는 그 시기를 청동기 시대다 이렇게 공부했죠. 근데 드디어 철의 재련이 발달되면서 철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철을 사용하면서 결국 농업 생산량이 증가되었다. 이거 우리 사회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즉, 청동기 시대에 이 철이라는 건 또 신소재였던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물질을 나눠볼 거예요. 근데 물질을 나눠볼 건데 오늘 두 가지로 나눠볼 건데, 첫 번째는 전기적인 성질에 의해서 물질을 한번 분류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엔 자기적인 성질로 물질을 분류해 볼 건데, 오늘 첫 번째 이 반도체를 공부하면서는 전기적인 성질에 따라서 먼저 물질을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반도체라는 게 뭔지. 자, 우리가 중학교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전기와 자기를 공부할 때 전하의 흐름을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그렇죠. 전하의 흐름은
전류였습니다. 근데 그냥 전류가 잘 흐르면 좋겠는데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있었죠. 우리 그거 전기 저항입니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기억이 나죠? 자, 근데 어떤 물질을 봤더니 전기 저항이요 엄청 낮대요. 그럼 전기 저항 뭐라고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그러니까 방해하는 정도가 적으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잘 흘러요. 저항이 작으니까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도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금속들이요 도체예요. 전기 잘 흐르죠. 근데 어떤 물질을 봤더니 전기 저항이 너무 커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너무 크니까 그 방해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이 있대요. 그 물질을 우리는 절연체입니다. 이렇게 부르죠. 근데 어떤 물질을 봤더니 이 도체와 절연체 중간 정도의 전기적인 성질을 갖는 물질도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오늘 공부할 반도체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선생님 도대체 뭐 가지고 만드나요? 네, 우리 반도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먼저 순수한 반도체부터 볼 거예요. 순수한 반도체는 누굴 가지고 만드냐면 14족 원소를 가지고 만들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분명히 우리 친구들한테 주기율표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4족 특별히 던져줄게요. 원자 번호 14번이에요. 빨리 머릿속에 14번 뭐였지? 그러면 3주기에 14조까지 가려면 그렇죠. 규소. 이해되셨어요? 우리 규산염 광물 할 때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14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몇 개를 가져요? 4개를 가져요. 4개. 또 누가 있냐면 원자번호 32번에 저마늄이라는 거 있어요. 얘도 역시 14족의 원소예요. 얘네 둘 다 14족 원소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원자과 전자 4개를 갖는다는 거죠. 자, 근데 얘는 몇 개를 가져야 안정해져요? 8개를 가져야 안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저마늄 가지고 한번 여기에다가 안정한 전자배치 그려볼게요. 자, 저마늄이 있어요. 원자과 전자 몇 개라고요? 4개라고요. 그럼 하나, 둘, 셋, 4개예요. 또 누구랑 공유결합할 거냐면 똑같은 저마늄이랑 할 거래요. 그럼 여기다 저마늄 이렇게 나도 4개 있어. 자, 이 아래도요. 나도 저마늄, 나도 4개 있어. 이렇게 되죠. 위에도요. 나도 저마늄, 나도 4개 있어. 여기도요. 저마늄 이렇게 하면 나도 4개 있어. 계속 저마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만 봐도 8개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그거를 그대로 그림에 옮겨 놓은 게 지금 순수한 반도체 여기에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마늄 봤더니 4개의 원자과 전자 같고 다른 저마늄도 다 4개의 원자과 전자 가질 테니까 계속 결합하면요. 지금 어때요? 전자가 가득 채워진 상태로 보여요. 이게 순수한 반도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요. 의도를 가지고 살짝 변화를 줬더니 전기 전도성이 엄청나게 좋아진대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불순물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거예요. 근데 불순물 하면 우리 친구들 이미지가 어때요? 선생님, 불순물 뭔가 나쁜 거 아니에요? 불순물 들어가면 빨리 빼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 불순물을요 탁 넣어준 거예요. 왜? 아까 순수한 반도체에 빈틈이 있어 보였어요? 없어 보였어요? 전혀 없어요. 원자과 4개가 막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니까 틈이 없어요. 근데 전기라는 건 뭐예요? 전하가 이동해야 돼. 전하가 이동하려면 뭐라도 하나 틈이 있어야 얘네가 막 이동하고 전기가 흐를 텐데 이거 틈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그 틈을 만들어줘서 전기 전도성을 올릴 수 있을까? 불순물을 넣어주면 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한번 봅시다. 우리 실리콘이랑 저마늄으로 순수한 반도체 만들었죠. 맞죠? 그 순수한 반도체에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다른 물질을 첨가하거나 온도를 조절하면 전기 저항에 변화가 생긴대요. 근데 전기 저항이라는 게 뭐예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그 변화가 생기니까 그 방해하는 정도를 낮춰주면 전기 전도성이 어떻게 될 거예요?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반도체에 불순물을 넣어주는 과정,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부터 무슨 단어로 공부할 거냐면 도핑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줘야 돼요. 이 단어 중요해요. 자, 도핑이라는 게 뭐라고요? 순수한 반도체의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다른 물질을 넣는 거예요. 그 첨가하는 과정을 우리는 도핑이라고 해요. 그래서 순수한 반도체의 불순물을 도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급격한 전기 저항의 변화가 오면서 결국 전기 전도성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물 반도체가 순수한 반도체보다 전기 저항이 더 좋다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불순물 반도체에 어떤 종류가 있냐면 P형 반도체가 있고 N형 반도체가 있대요. 그럼 선생님 도대체 P형 반도체는 뭐고 N형 반도체는 뭔가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다른 물질 첨가한다고 했죠. 순수한 반도체는 실리콘 저마늄에 14족 원소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14족 원소로 만들어진 순수한 반도체의 일부 물질을요. 첫 번째는 13족의 원소를 도핑,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과정 도핑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전기 전도성이 올라간대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15족 원소를 도핑할 수 있어요. 이때도 전기 전도성이 올라간대요. 자, 그럼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은 어디서 해야 돼요? 순수한 반도체부터 하는 거예요. 순수한 반도체 몇 족 원소 가지고 만들어요? 14족. 실리콘 혹은 저마늄. 자, 그래서 원래 실리콘, 저마늄으로 만들어진 순수한 반도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무슨 과정?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과정 두 글자 뭐였죠? 그렇지, 도핑. 도핑할 거예요. 자, 실리콘, 저마늄은요 14족 원소로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그래서 전자 가득 잘 차여져 있었죠. 자, 그러면 잘 되어 있던 곳에 저마늄 하나 이렇게 빼요. 그러면 4개에서 8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저마늄 뺀다는 건 전자 4개 같이 빠지겠죠. 근데 그 빠진 자리에 쌤 누구를 넣을 거냐면 13족의 원소, 알루미늄, 인디움, 갈륨 이런 종류를 넣어줄 건데 이 13족의 원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 가져요? 3개 갖죠, 3개.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저마늄 뺐다고요. 저마늄 원자과 전자 4개잖아요. 4개가 빠지고 원자과 전자 3개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원래 4개로 가득 차 있었는데 3개만 넣어주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빈 공간이 생기겠죠. 전자가 원래 채워져 있었는데 4개 빼고 3개 넣으니까 빈 공간이 생겼다고요. 우리 이거를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양공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 이 양공이 도대체 어쨌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 전류가 뭐라고요? 전하의 흐름이라고 그랬어요. 전하의 흐름.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잖아요. 결국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전류가 흐른다. 전기 전도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빈 공간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 일로 이동할까? 근데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양공이 이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나 일로 이동할까? 양공이 또 아래로 이동한 것처럼 보여요. 즉 어찌되었든 우리 눈에는 양공이 계속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전하의 흐름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하의 흐름은 전류잖아요. 전기 전도성이 높아졌구나. 원자과 전자 4개인 14족의 원소로 순수한 반도체 만들었는데 원자과 전자 4개짜리 빼고 하나가 부족한 원자과 전자 3개짜리 넣었더니 양공이 생겼고 그 자리를 전자들이 계속 메꾸면서 전하의 흐름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자들이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자들이 이동하면 전기 전도성 높아지잖아요. 진짜 양공을 만들어 줬더니 전기 전도성 좋아졌네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전자가 원래 4개짜리로 가득 차 있었는데 4개를 빼고 3개만 넣어줬어요. 그러면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랑 있다가 원래 4개 있어야 되는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잖아요. 4개짜리가 3개가 됐어요. 그러면 양공이 생기면서 얘 플러스와 같은 성질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파지티브라는 P를 따와서 얘를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면 P형 반도체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원래 가득 차 있었어요. 원자과 전자 4개인데 걔 빼면
원래 4개 들어가야 되는데 3개만 넣어줬다고, 원자과 전자를. 그러니까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양공이 생겼어요. 아, 얘 포지티브에 P 따서 P형 반도체. 이 양공을 전자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양공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전기 전도성이 높아지는 거죠. 즉, P형 반도체, 무엇이 움직이면서 전기 전도성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양공이. 자, 13족의 원소를 도핑했더니 양공이 생겼고, 그렇게 만들어진 P형 반도체는 순수한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성이 높습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N형 반도체 한번 봅시다. N형 반도체는 또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볼게요. 자, 똑같아요. 시작은 어디? 순수한 반도체로부터. 똑같지요? 저마늄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저마늄을 이번에요, 똑같이 빼요. 근데 저마늄은 원자과 전자 몇 개를 가져요? 4개를 가져요. 근데 여기다가 이번에는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과정, 무슨 단어? 그렇지, 도핑. 어떤 원소를 도핑할 거냐면 15족의 원소를 도핑할 거예요. 15족의 원소에 뭐 있냐? 뭐 인, 비소, 안티모니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도핑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는 원자과 전자가 5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저마늄 원래 원자과 전자 4개였잖아요. 이 4개를 빼고 5개짜리 1번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원래 4개, 4개에서 8개였는데 4개를 빠졌는데 5개가 들어올 자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 4개는 들어갔는데 5개를 넣어주면 하나 전자가 남는다고요. 그럼 그 남은 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자유로운 전자, 자유전자가 되면서 다른 전자랑 계속 치면서 자리를 바꿔요. 여기 보세요. 지금 전자가 8개였는데 지금 9개가 됐죠. 여기 전자 하나 남았다고. 얘가 결국 이동하면서 전자의 흐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전하의 흐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전자가 이동해요. 전하의 흐름이 생기면 전기 전도성 높아지는 거잖아요. 아, 14족으로 만들었던 순수한 반도체에 그 원소 빼고 15족 원소 도핑하면 전자 하나가 자유전자가 되면서 결국 전기 전도성이 높아지는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전자 하나가 남아요. 그럼 얘는 네거티브. 그래서 우리가 N을 따서 N형 반도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결국 얘가 전기 전도성이 높아지는 건 누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은 전자를 가지고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 순수한 반도체에 15족의 원소를 도핑하면 원자과 전자가 5개가 되고, 그래서 전자 하나가 남아서 전하의 흐름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전기 전도성이 높아집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선생님 어디에 쓰나요? 이거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거 어디에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정리했던 불순물 반도체라는 게 결국 실리콘 저마늄으로 만든 순수한 반도체에 다른 물질 첨가해요. 의도를 가지고 불순물 넣어주는 과정, 그렇죠. 도핑한다고요. 도핑할 거예요. 혹은 온도 조절하면 급격한 전기 저항 변화 생기면서 전기 전도성이 높아진다 그랬죠. 전기 전도성 높아져요. 이렇게 13족 원소를 도핑할 수 있어요. 양공이 생기면서 전기 전도성 높아지는 거 P형 반도체. 15족 원소를 도핑하면서 전자가 생겨요. 이걸로 전기 전도성 높아지는 거 N형 반도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도대체 어디다 쓰냐고요? 얘네를 2개를요. 접합,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PN 접합이라는 거 말은 어렵지만 그냥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붙인다는 거예요. 붙인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접합을 이용해서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이오드라는 거예요. 말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 다이오드라는 게 뭐냐면 오드가 전극이라는 뜻이에요. 전극. 다이라는 건 2개라는 뜻이에요. 전극이 2개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네, 천천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P형과 N형 반도체를 붙였다 그랬죠. 자, 그럼 그냥 아무거나 더 보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를 선생님 P형으로 더 볼게요. 얘 P형이에요. 얘 N형이에요. 앞에서 본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그대로 얘네 2개 붙였다고요. 접합 2개 붙였다고. 그냥 2개 붙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이거 공부했어요. 전지의 기호자.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이 길고 얇은 게 전지의 무슨 극이에요? 플러스 극. 그렇지. 요 짧고 조금 퉁퉁한 거 이건 뭐예요? 이 마이너스 극이에요. 자, 쭉 연결하면 결국 얘가 플러스 쪽이라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쪽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P형 반도체는 뭐를 형성한다 그랬죠? 그렇지, 양공. 얘 양공. 이걸로 전기 전도성 높인다 그랬어요. 자, N형 반도체는 뭘 가지고? 그렇지, 전자를 가지고, 전자. 자, 그럼 여기에는 양공이 있고, 그죠? 여기 이렇게 양공 그려볼게요. 양공이 있어. 여기에는 전자가 있어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양공을 볼게요. 양공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예요. 그럼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는 어떻게 해요? 밀어내. 서로 싫잖아요. 청력이 작용한다고요. 그럼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겠네요, 양공이. 그럼 전자는 어때요? 마이너스랑 또 똑같이 청력. 그럼 전자는 이번에 일로 이동해요. 자, 이 PN 접합면에서 전하가 이동할 수 있으면, 전하가 이동하면 전류가 흘러요. 즉, P형 반도체를 전지의 플러스 극에 연결하고 N형 반도체를 지금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 연결했더니 PN 접합면에서 전자가 이동하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전류가 흘러요. 그럼 선생님 아닌 경우도 있나요? 선생님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꿀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 여기가 P형 했잖아요. 선생님 이번에는 여기를 N형 이렇게 해볼게요. N형. 여기를 P형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전지는 똑같으니까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극이에요. N형 반도체 뭘로 설명해요? 그렇지, 전자로 설명해, 전자로. P형 반도체 양공으로 설명해요. 자, 그럼 전자 입장에서 플러스 좋잖아요. 둘이 어떻게 돼?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전자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작용해요. 자, 양공도 마이너스 좋잖아요. 둘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작용해요. 자, 그럼 우리가 궁금했던 이 PN 접합면에서 이동하는 전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전자는 저쪽으로, 양공은 이쪽으로. PN 접합면에서 이동하는 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붙여놓은 게 다이오드예요. 근데 이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는 반드시 전원의 양극, 플러스 극에 연결하고 N형 반도체는 전원의 음극에 연결해야만 접합면에서 전하의 흐름이 생기면서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반대로 연결해봤죠. 지금 여기 반대로 연결해봤잖아요. 플러스에 N형 연결하고 마이너스 극에 P형 연결하니까 전류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이 접합면에서 전하가 움직이지 않았다고요. 아, 그럼 반대 방향으로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구나. 우리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전류를, 이 다이오드라는 건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다이오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다이오드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작아요. 얘가 작아서 히트 친 거예요. 왜?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 점점점 어때요? 점점점 작아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정류작용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얘가 우리 주변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얘를 또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보면, 자, 똑같은 원리예요.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발광 다이오드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은 좀 어렵죠. 발광 다이오드 선생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요. 근데 선생님 이거 말 살짝 바꾸면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이거 LED예요. 우리 친구들 LED 전구 들어봤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이 다이오드의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얘네 둘은. 근데 어떤 원리인지 볼게요. 그럼 앞에서랑 똑같죠? P형 반도체는 어디에 연결해요? 양극에. 그리고 N형 반도체 어디에 연결해요? 음극에. 그럼 어떻게 해요? PN 접합면에서 전하가 이동해요? 전류 흐르겠죠. 그때 전자가 이동해요. 전하가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전하가 움직일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때 그 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방출하게 만든 거예요. 어떤 원소를 도핑하냐에 따라서 방출하는 빛의 색도 달라진대요. 그걸 이용해서 결국 빛을 내게끔 만든 것이 발광 다이오드, 우리가 사용하는 LED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시작점이 어디였어요? 다 반도체. 그죠? 그래서 불순물을 도핑하게 되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만들어졌고, 이 P형, N형 접합하게 되면 다이오드를 만들게 되는데, 이 다이오드가 결국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정류작용을 한다라고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 내용 우리 친구들 잘 정리하고 있는지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석기시대에는요, 주석과 구리를 녹여서 만든 청동이라는 게 우와 이거 좋다 라고 말했던 신소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서는요, 철처럼 이렇게 단단한 게 철이 신소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신소재라는 건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능을 넣고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면 신소재구나 이해하시면 되고, 청동기 시대에는 뭐와 뭐를? 주석과 구리를 녹여서 만든 청동을 사용을 했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도체라는 게 뭐였어요? 도체. 우리가 정의할 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그렇죠. 전기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도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얘가 뭐가 있냐면 철, 구리, 알루미늄 이런 것이 있대요. 되셨죠? 자, 순수한 반도체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저마늄으로 만든 반도체 봤어요. 거기에 의도를 가지고 불순물을 넣어주는 과정, 다른 물질을 넣어주는 과정, 두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첨가하는 과정, 너무 중요한 단어, 그렇죠? 도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핑. 도핑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핑을 통해서 만든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있었죠? 이거 접합 붙여놓으면 PN 접합을 이용하여 만든 소자가 뭐였어요? 전극이 두 개입니다. 그쵸? 다이오드라고 했죠.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P형은 반드시 플러스 극에, N형은 반드시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야 전류가 흐르고 반대로 연결하면 전류 안 흐릅니다. 그거 뭐라 그랬죠? 정류작용. 이 단어도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첫 번째 신소재였던 반도체 다 공부를 해본 겁니다. 막상 해보니 할만하죠?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 신소재, 이제 초전도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반도체를 공부할 때는 물질을 전기적인 성질에 따라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도체, 절연체, 반도체였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번에는요, 물질을 뭘로 나눠볼 거냐면 자기적 성질에 따라서 나눠볼 거예요. 자, 어떤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을 자석 옆에 딱 갖다 놓으면 자석에 아주 강하게 끌려오는 물질들이 있어요. 이런 물질들은요, 주변의 외부 자기장을 제거한다고 해도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자기적인 성질이 변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이런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강하게 자성을 나타내는 물체다, 강자성체다 이렇게 말해요. 되셨죠? 근데 어떤 물질들은요, 자석 옆에 놔두면 아주 약하게 끌려온대요. 근데 이런 물체는 그 외부 자기장을 딱 제거해주는 순간 자성의 성질을 즉시 잃어버린대요. 이런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자성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개는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만 있으면 참 좋은데 어떤 물질은요, 굉장히 재밌어요. 자석에 가까이 가져갔더니 자석에 밀려나는 물질이 있대요. 참 신기하죠? 자석하면 그냥 뭐든지 끌어당길 것만 같은데 자석에 가까이 딱 가져갔더니 자석에 오히려 반대로 밀려나는 물질이 있대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반자성체다 이렇게 불러요. 자, 두 번째 종류는 우리가 반자성체에 집중해 볼 거예요. 자, 반자성체가 뭐라 그랬어요? 자석에 어떤 물질을 갖다 놨더니 이 자석에 오히려 밀려나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더니 얘가 자기적인 성질을요, 즉시 얘도 잊어버린대요. 자, 어떤 물질이 반자성의 성질을 가질까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초전도체라는 게 이 반자성의 성질을 갖는데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 초전도체가 뭔가요? 좋아요. 자, 그럼 초전도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려고 하는 이 초전도체는요, 초전도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는 물질이에요. 어떤 과학자가 수은이라는 거를 가지고 막 실험을 하다가 수은의 온도가요, 4.2 켈빈, 굉장히 낮은 온도거든요. 4.2 켈빈 온도 이하로 떨어지자마자 수은의 전기 저항이요, 갑자기 0으로 탁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전기 저항이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전의 흐름,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였죠. 방해가 없어졌다? 그 말은 뭐예요?
전류를 크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온도가 물론 엄청나게 낮아요. 언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봤더니 이 초전도 현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봤더니 특정 온도, 요 단어를 이제 기억해 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임계 온도 이렇게 불러요. 어떤 임계 온도 이하에서는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도체가 있어요. 온도를 낮춰줄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온도 낮춰지죠? 얘는 저항이 이렇게 작아진대요. 반도체와 절연체 우리 공부했죠? 온도가 낮아질 때 전기 저항이 이렇게 변화가 생긴대요. 자,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건 얘인 거예요. 얘. 초전도체. 얘가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 온도가 낮아지는데 그냥 전기 저항이 잘 낮아지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특정 온도, 우리 그거 뭐라고 한다고요? 임계 온도. 그 임계 온도를 탁 지나는 그거보다 낮은 온도가 되니까 전기 저항이요. 갑자기 0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하는구나. 자, 그럼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물질을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로 나눴는데 뭐에 집중한다 그랬어요? 그죠? 반자성체에 집중한다 그랬어요. 이 반자성체, 즉 반자성의 성질을 누가 나타내는가 봤더니 이러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초전도체가 반자성의 성질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좀 더 초전도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초전도체가 특정 온도, 임계 온도 밑으로 떨어지면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전류를 흘려요. 전류가 흘려도 열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왜 발생했어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전기 저항 때문에 발생했다고요. 결국 그 열이 발생하니까 우리는 거기서 전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공부했었죠. 근데 지금 특정 온도, 임계 온도 밑으로 떨어지면 저항이 없대요. 그 말은 뭐예요? 열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 전력 손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임계 온도 밑으로 해주면 전력 손실이 없는 초전도 케이블을 만들 수 있겠다는 거죠. 임계 온도 밑으로 가면 굉장히 강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공부했어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는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렇지,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전류 자체가 엄청나게 큰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대요. 전기 저항이 0으로 떨어지니까. 그럼 그 주변에 자기장이 또 크게 형성되겠죠.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 MRI도 사용하고요. 핵융합 장치, 입자 가속기, 초전도 컴퓨터 이런 거 다 그 강한 자기장을 이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우리 아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반자성에 대한 성질 얘기하고 있었죠. 근데 이 반자성을 누가 나타내냐면 초전도체가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초전도체를요, 자석 위에 올려놨대요. 자, 얘가 지금 초전도체예요. 자석 위에 올려놨어요. 그럼 우리가 자기적 성질에 따라 물질 나눌 때 뭐 있었어요? 강하게 끌려오는 애, 약하게 끌려오는 애, 또 하나, 그렇죠, 밀려나는 애 있었단 말이에요. 밀려나는 애. 얘가 초전도체예요. 자석 위에 올려놨는데 초전도체가요,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면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석을 밀어내는 반자성을 강하게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강하게. 그러니까 얘가 자석을 밀어내요. 얘가 자석을 밀어내? 그러니까 얘가 밀려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초전도체가요, 자석 위에 떠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자석 위에 올려놓으면 그냥 붙을 것 같은데 이 초전도체가요,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밀려나면서 떠 있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마이스너 효과다라고 불러요. 이름 조금 어려운데 우리 친구들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단답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 객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초전도체는 자석 위에 올려놓으면 물체가 밀려나. 그래서 얘가 자석 위에 떠 있게 돼. 그 떠 있는 걸 우리는 마이스너 효과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거 우리가 어디에 그래서 쓰고 있냐면 우리 친구들 자기부상 열차 들어봤어요? 이게 닿지 않고 열차가 가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가 낼 수 있겠죠.
바로 이 마이스너 효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자기부상 열차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자기적인 성질에 따라서 반자성체, 특별히 초전도체가 반자성을 띠더라 마이스너 효과까지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럼 이거와 관련된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초전도체 온도를 낮출 때 전기 저항이 갑자기 0이 되는 특정 온도가 있대요. 우리 단어를 기억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 무슨 온도라고 하기로 했죠? 그렇지. 임계 온도라고 합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초전도체를요. 자석 위에 올려놓으면 초전도체가 어떤 성질을 띈다 그랬어요? 반자성. 뭐예요? 밀려나요. 그러니까 자석 위에 어떻게 돼 있어요? 떠있게 된다고, 떠있게. 그럼 자석이 계속 떠있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뭐라 그래요? 그렇지. 자석 위에 계속 떠있게 되는데 결국 그것을 마이스너 효과라고 한다라는 마이스너 효과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벌써 두 번째 신소재까지 같이 한번 살펴본 거예요.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요. 우리가 꿈의 물질이다 라고 불리는 그래핀이거든요. 그래핀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생명체를 닮은 그것을 모방한 방법도 있대요. 생명체를 모방한 방법, 생체 모방에 대해서도 세 번째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래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과학자가요, 이 그래핀을 흑연에서 분리해내는 것으로요, 상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그래핀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새로운 걸 만든 것도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흑연에서 그냥 한 층을 얇게 떼우기만 한 거래요. 도대체 뭐길래 상까지 받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흑연. 우리 친구들 흑연 어디서 써요? 그렇죠. 우리 연필심에 있는 거예요. 연필심을 이루는 게 흑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흑연의 구조를 봤더니 지금 탄소가 육각형의 모양으로 평면으로 이루어진 그 육각형의 판이 굉장히 층층이 쌓여있는 구조가 흑연이래요. 자, 이렇게 흑연에서 요 한 층을요, 아주 얇게 벗겨내가지고 펼쳐낸 구조가 그래핀이라는 거예요. 아, 흑연이라는 건 탄소가 육각형의 구조로 펼쳐져 있는 게 층층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인데 거기서 한 층을 얇게 빼낸 것이 꿈의 물질 그래핀이라는 거예요. 아, 도대체 이 그래핀이 어떤 성질을 가지길래 우리는 이거를 꿈의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봤더니 이 그래핀이요, 강철보다 200배 이상 단단하대요. 우리 친구들 철이 진짜 단단하잖아요. 200배 이상 단단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한 거예요. 두 번째, 구리가 열 전도성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걔보다 13배 이상 열을 잘 전달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단단하기도 한데 열도 전달을 잘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근데 두께는 우리 흑연에 층층이 있는 거죠.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여기서 요 한 층을 분리해냈다 그랬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그 한 층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탄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층이에요. 그러니까 두께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원자 하나의 두께라는 거예요. 원자 하나의 두께. 우리 원자를요, 본 적도 없어요. 그 정도 두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께는 원자 한 층에 해당하니까 얼마나 얘가 투명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투명하니까 빛도 당연히 잘 투과하겠죠. 아, 이렇게 얇은 애가, 이렇게 투명한 애가 단단하기도 하고 열도 잘 전달한대요. 또 뭐가 있냐면 탄소가 육각형의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공유결합할 때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가 있어요. 이거 우리 계속 공부했었죠. 반도체 할 때도 결국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서 전기가 흘러요. 그러니까 반도체보다 어느 정도로 전자의 이동 속도가 빠른가 봤더니 100배나 빠르대요. 그 말은 뭐예요? 전기 전도성이 훨씬 좋을 거다. 그럼 얘는 단단한데 열도 잘 전달해요? 투명한데 빛도 잘 투과하고 전자의 이동 속도도요 100배 이상이나 빠르대요. 근데 더 핵심은 뭐냐면 늘어나거나 휘어져도요 이러한 전기적인 성질이 안 변한대요. 그러니까 뭘 만들 수 있어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보면 요즘
어떠한 휴대폰 나와요? 접는 휴대폰이 막 나와요. 요즘 TV를 보니까 어떻게 된대요? 막 돌아가서 일정 화면이 말렸다가 다시 버튼을 누르면 다시 풀려가지고 화면이 나온대요. 그 말은 뭐예요? 화면이 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늘어나거나 휘어져도 어떻게 그 성질이 안 변하냐? 어떻게 휘는 디스플레이가 가능한가? 봤더니 누구 때문이래요? 그래핀 때문이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그래핀을 꿈의 물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구나. 자, 어디에 활용하는지 볼게요. 앞에서 얘기했던 휘는 디스플레이. 아, 얘가 휘어져도요. 그냥 정기적인 성질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휘는 디스플레이 전극에 사용하고 휘는 디스플레이로 사용하죠. 또 그래핀 반도체 왜 정기적인 전자 이동 속도가 100배나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또 얘 굉장히 가벼운데 단단하기도 하대요. 초경량 고강도 소재. 투명 디스플레이, 인쇄 전자 소자. 이런 다양한 곳에 이 그래핀이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아, 정말 기존의 그 단점들이 보완되고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간 신소재, 꿈의 물질, 그래핀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생명체, 우리 자연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생명체를 봤더니요. 아, 이거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정말 좋은 기능들이요. 그 안에서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그대로 모방해서 기술로 구현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환경에 적응한 자연 생명체를 모방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그거 그대로 본따서 유용한 도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생체 모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게코도마뱀 발바닥을 보면 얘가 잘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서 마찰력을 이렇게 높여줬는가 봤더니 그 안에 산모들이 여러 개가 막 바람하면서 마찰력을 높여줬고 얘가 잘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럼 그거 따서 우리 만들자. 스티키 봇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 봤더니 옷에 붙은 독고마리, 이 독고마리 열매를 보면요. 정말 많은 돌기나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얘 되게 잘 붙네? 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뭔가 붙이는 거 만들자. 우리 주변에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실 찍찍이라고 부르는데 그 정식 이름은 벨크로 테이프예요. 벨크로 테이프. 우리 친구들 신발에도 쓰고 뭐 여러 군데 쓰잖아요. 그게 독고마리 열매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생체 모방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홍합의 족사 보면 홍합은요. 이 족사라는 게 뭐냐면 결국 단백질 접착제인데 바위 같은데 얘가 잘 붙어서 파도나 이런 게 쓸려가지 않고 거기에 잘 붙어서 생존하게 해줘요. 그걸 보고 얘는 왜 이렇게 잘 붙어 있지? 이 족사를 그대로 생체 모방한 게요. 홍합 단백질 접착제래요. 또 봤더니 모르포 날개, 나비 날개라는 게 있는데 얘 안에를 봤더니 이런 색깔의 색소가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왜 이런 색깔을 띠지? 라고 자세히 봤더니 빛의 파장대 중에 일부는 흡수하고 일부는 반사하는데 그 반사된 빛이 결국 얘의 색깔을 결정하더라는 거죠. 이걸 보고 만든 것이 바로 모르포텍스 섬유라는 거예요. 아, 생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명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물건이라는 거죠. 자, 여기 봤더니 상어의 비늘 보니까요. 마찰력을 줄여주면서 너무나 잘 헤엄치더라는 거야. 그거 그대로 어디에? 전신 수영복에 넣은 거다. 즉,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환경에 적응한 자연 생명체를 모방해서 기술로 만든, 즉 생체 모방 방법이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앞에서 공부했던 꿈의 물질, 그래핀과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지금 생체 모방 잘 기억하고 있는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핀은 그럼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꿈의 물질. 얘는 강도도 셌고 전기도 잘 통하고 열도 잘 전달하고 근데 원자 한 층으로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투명하고 빛도 잘 투과하고 너무너무 많은 장점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구부리거나 휘어져도 정기적인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그래핀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탄소 원자가 우리 무슨 모양으로? 육각형의 모양으로 배열된 평면 구조라고 했었죠. 근데 이때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가 있어서 전자의 이동 속도가 반도체보다 100배나 빠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거 같이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그래핀의 성질이 되겠네요. 그래핀은요, 뭐보다 200배 이상 단단하대요. 그럼 단단한 거 누구랑 비교했어요? 우리 철이랑 비교했었죠, 철. 강철보다 무려 200배 이상 단단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13배 이상 열을 잘 전달한대요. 누구겠어요? 열을 잘 전달하는 구리보다 13배 이상 열이 잘 전달되는 물질이 그래핀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그래핀은요, 탄소와 탄소의 무슨 결합? 탄소는 비금속이었어요. 그럼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는 공유결합했었죠.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들을 가지고 있죠, 얘네는. 그래서 기존에 실리콘으로 만든, 실리콘 14족의 원소로 만든 거 뭐예요? 반도체가 되겠죠, 반도체. 반도체보다 전자의 이동 속도가 100배나 빠르다. 라는 걸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생체 모방이에요. 이것도 잘 나오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 친구 혹시 연잎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잎에 물이 이렇게 탁 떨어지면요. 그 잎에 물이 스며드는 게 아니고 그 물이요 동글동글하게 돼서 또르르 흘러요. 그걸 보고 연잎에 그 돌기들이 있는데 그 돌기들은 물을 잘 스며들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그걸 보고 우리가 언제 물이 잘 안 스며들면 좋아요? 뭔가 코팅 같은 거 해야 될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코팅 같은 거 이제 물을 잘 흡수하지 않을 때 뭐 우리가 방수복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뭔가 물에 안 젖게 하려면 그 위에 코팅을 하잖아요. 아, 그럼 이거 코팅제에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물이 잘 스며들지 않게 만드는 바로 코팅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걸 생체 모방했어요. 돌기 위로 물방울이 떨어지면 물방울이 잎에 흡수되지 않고 미끄러지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코팅제로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체 모방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또 생체 모방인데요. 우리 홍합에 대한 얘기 했었죠? 홍합의 족사라는 접착, 뭐였어요? 그쵸, 단백질은 분비해서요, 바위 위에 단단히 붙어 자라는 성질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까, 그렇죠, 접착제 만든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지금 세 번째였어요. 세 번째, 바로 그래핀과 그리고 생체 모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봤던 POTD로 돌아가서요, 우리 친구들 그 그림을 설명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봤더니 어때요? 이거 그림만 굉장히 복잡한 거였고요. 맨 처음에 있는 저 순수한 반도체, 그냥 저마늄 가지고 만든 거. P형 반도체 봤더니요, 이 P형 반도체는 뭐예요? 13족 원소를 도핑한 거였어요. 그 다음 N형 반도체는요, 15족 원소를 가지고 도핑한 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만든 불순물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는 지금 전기 전도성이 높아집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건 초전도체가 자석을 밀어내는 그것 때문에 보여주고 있는 마이스너 효과에 대한 사진이었구나 라고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1단원의 마지막 개념, 이 신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굉장히 우리 친구들은 새롭고 또 우리 주변에 막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서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복습 굉장히 중요하겠죠. 복습할 때요, 아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우리 강의 다시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 모르겠는 거,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쌤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벌써 이 1단원 전체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복습 잘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지금까지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